보통 우리는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50대, 60대는 어쩌면 인생의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해가 막 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침처럼 활기차지도 않은 애매한 시간. 수십 년 동안 일하느라 바쁘게 달려왔는데 정년이 가까워지거나 퇴직을 하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오늘 이야기는 59살 준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59살 박준호. 제조업 회사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과장입니다. 정년에 6개월이 남은 어느 날, 준호는 회사 게시판에서 정년 퇴직 예정자 안내 공지를 보게 됩니다. 그 공지 안에 자기 이름이 조용히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한 순간 회사 풍경이 조금씩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회의실에서 젊은 팀장이 발표를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새 시스템으로 다 바꿀 예정입니다. 준호 과장님 팀에서는 기존 시스템 데이터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기가 말하면 회의실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메모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맡은 일이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온 것을 정리하고 넘겨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던 준호는 문득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빠지면 정말 아무 일도 없을까? 그냥 이 자리엔 다른 이름의 누군가가 앉겠지. 집에 도착해도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아내 미경이 말합니다. 여보, 왔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밝게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미경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요? 준호는 짧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회사 일이 뭐 그렇지. 퇴직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만 막상 말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괜히 걱정만 시키는 건 아닐까? 나도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라는 생각에 말은 다시 속으로 들어가고 밤만 조용히 길어져 갑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정년 퇴직 날이 찾아옵니다. 꽃다발, 기념패, 박수 소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푹 쉬세요. 그 말들이 고맙기도 하지만 가슴 한켠은 묵직하게 허전합니다. 집 현관에는 회사에서 가져온 박스 2개가 놓여 있습니다. 오래 쓴 머그컵, 여러 모양의 명함, 오래된 단체 사진. 3줄짜리 명함 속 직함이 사라지고 나니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만 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30년 넘게 매일 울리던 알람이 처음으로 울리지 않는 아침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안 가도 되는구나. 몸은 편한데 마음이 더 불편해지는 묘한 아침입니다. 거실에서 TV를 켜고 채널을 넘깁니다. 뉴스, 예능, 드라마를 보다가 그냥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갑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늦게 일어나고 TV를 켜고 뉴스를 보고 낮잠을 잡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면 속 저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는데 저기에는 내 자리가 더 이상 없는 것 같네. 주방에서 밥을 준비하던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보, 요즘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제가 좀 숨이 막히네요. 우리 생활 패턴을 좀 맞춰봐요. 아침은 같이 먹고 오후엔 각자 시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준호는 순간 마음이 상해 짧게 말합니다. 내가 집에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해? 당신 혼자만 집 주인이야? 사실 미경도 함께 있는 시간이 싫어서가 아니라 갑자기 바뀐 리듬이 어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속마음은 잘 보이지 않고 말은 자꾸 엇갈립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퇴직하면 부부싸움이 늘어난다고.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함께 있는 법을 다시 배우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입사했던 친구 동호에게 전화가 옵니다. 야, 너 이제 시간 많지? 내일 공원에서나 한번 볼까? 다음날 공원 벤치에서 두 사람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합니다. 동호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나도 퇴직하고 첫 한 달 동안은 거의 우울증 비슷하게 왔었어. 갑자기 명함이 사라지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 준호가 말합니다. 그럼 뭐가 남았는데? 회사 빼고 나면 나에 대해 설명할 말이 별로 없더라. 동호는 웃으면서도 진지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거 깨닫는데 1년 걸렸어. 회사에서의 나는 그냥 직함이 붙은 나였고 집에서의 나는 아내의 남편이자 애들의 아빠고 친구들 사이에선 그냥 준호야. 명함은 끝났지만 사람 사이에서의 나는 아직 안 끝났더라고.
동호의 말은 준호의 가슴에 천천히 스며듭니다. 회사에서의 나와 사람 사이에서의 나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 그날 둘은 아무 계획 없이 2시간 넘게 공원을 걷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준호의 얼굴에 진짜 웃음이 떠오릅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평일 오후 놀이터에서 손녀가 그네를 타는 모습. 퇴근하고 들어온 딸이 말합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 있었어요. 예전에는 늘 피곤하다며 흘려보내던 이야기들입니다. 어느 날 손녀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요즘은 집에 항상 있어서 좋아. 나 학교 갔다 와도 있고 주말에도 있고. 준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할아버지는 회사 안 가도 돼서 조금 어색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분이 좋네. 누군가에게는 항상 거기 있는 사람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이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진 일이라는 걸 준호는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동호의 권유로 준호는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합니다.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찾아주고 간단한 안내를 돕습니다. 돈이 되는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작은 역할입니다. 어느 날 한 아이의 엄마가 말합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추천해주신 책 정말 재밌게 봤어요. 고마워요. 그 짧은 한마디가 회사 다닐 때의 성과표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몇 달이 지나자 준호의 하루에는 새로운 리듬이 생깁니다. 아침에는 동네 공원 산책, 점심 전에는 집안일을 조금 돕고 일주일에 2번은 도서관에 갑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식사를 합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리듬입니다. 어느 날 아침 공원 벤치에 앉아 준호는 작은 노트를 꺼내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이제 회사의 박 과장이 아니라 가족에게는 남편이자 아버지, 손주에게는 할아버지, 친구들에게는 여전히 준호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꽤 괜찮은 인생이다. 어느 저녁 부부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미경이 말합니다. 처음엔 솔직히 당신이 집에 늘 있으니까 좀 답답했어요. 근데 이제는 같이 밥 먹고 같이 시장 가고 주말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서 좋네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도 그래. 예전엔 늘 주말에 몰아서 가족 서비스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우리가 같이 살고 있다는 느낌이야. 늙어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혼자 늙는 게 무서운 거였던 것 같아.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건 젊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 쌓여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퇴직은 일의 끝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초대장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정년을 앞두고 불안하신가요? 이미 퇴직을 했지만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하는 허무함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명함을 내려놓고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가족, 친구, 이웃, 손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꼭 필요한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당신을 기억하지 못해도, 숫자가 공백이 되어도 당신과 함께 밥을 먹고 당신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당신이 있어서 안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곁에 있습니다. 인생의 오후 3시, 해가 지기엔 아직 이른 시간입니다. 이제는 조금 느리게 걸어도 괜찮고 조금 자주 쉬어가도 좋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남은 시간에 마음의 편안함과 작은 행복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